SNS에서 재밌는 영화 감상평을 하나 봤는데요. 잘 만든 치킨을 먹고 나온 기분이다. 똑같은 치킨이라도 기름의 온도나 양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영화도 그렇다. 이미 결말이 예상되는 영화라고 해도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연기가 어떤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별 다를 것 없는 토요일을 잘 만든 치킨 같은 하루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6월 16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첫 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치킨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치킨이 먹고 싶네요. 딱 이 시간대가 또 그런 음식들 땡길 시간인데 또 제가 치킨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치킨을 떠올리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치킨은 튀겨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삶아도 맛있고 정말 괜히 치느님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먹고 싶네요. 오늘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 4부엔 노래, 장소, 사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책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 대표님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1, 2부에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방금 전해드린 곡은 에일리의 If You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하나씩 만나볼게요. 3302님께서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땀을 잘 흘리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회색 상의 입고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그래도 더우면 겨드랑이 땀이 먼저 나는데 이하 생략할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No Tears Left to Cry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그런 색상 조심해야 됩니다. 회색, 베이지색, 하늘색, 핑크색 이런 색깔들이 이제 땀이 나면 좀 짙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큰일 나지는 않으셨나 봐요.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1890님께서 양디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 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좋아하진 않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덮고 있는 건 정말 좋아요. 여름을 좋아하는 양디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노래는 101 트리플 포지션의 캥거루 신청합니다. 여름 하면은 전 그냥 여름이 좀 좋아요. 여름이라는 계절이 그냥 좀 좋아요.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저도 뭐 더위를 많이 타면 많이 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여름이 좋아요.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불 속에 있는 거, 이것도 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곳도 좋아하고, 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좋은 게 많아서 저는 여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여름 옷이 싸요. 그래서 여름을 좋아합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3302님의 신청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No Tears Left to Cry 그리고 1890님의 신청곡 101 트리플 포지션의 캥거루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No Tears Left to Cry 101 트리플 포지션의 캥거루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7133님께서 안녕하세요. 꿈꾸라에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남편 회사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2명이나 그만두는 바람에 남편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오늘도 갑자기 야간 작업이 생겨서 지금 하남에서 목동까지 가는 중인데
차는 또 왜 이리 막힐까요? 남편은 저보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는데 옆에서 과일이라도 먹여주고 싶어서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곧 결혼 1주년인데 항상 나부터 생각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자. 조금만 더 힘내요. 사랑해. 노래는 결혼식 때 남편이 불러줬던 성시경의 두 사람 신청해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문자입니다. 이렇게 남편분은 우리 또 7133님 걱정돼서 집에서 쉬라고 하시고, 또 우리 7133님은 또 남편분이 걱정이 돼서 옆에서 과일이라도 먹여주려고 조수석에 앉아서 과일이라도 먹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 나왔다고 하시는데, 아,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저도 저희 누나 그 결혼식 때 제가 불러줬거든요. 분명히 누나는 중학생 때 저한테 이 노래를 본인이 결혼할 때 불러달라고 해서 저는 정말 십몇 년을 기억하고 그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불렀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7133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4917님께서 안녕하세요, 양디. 저는 가끔 별 이유 없이 무언가가 좋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알록달록한 수첩들이 왜 그렇게 좋은지, 덕분에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수첩만 10권 넘게 쌓여 있답니다. 요즘에는 봉투에 꽂혀서 펜시점에 가면 꼭 2-3개씩 사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가끔 잔소리 듣지만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가진다는 것이 저에게는 소소한 만족이에요. 신청곡으로 가을방학에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부탁해요.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서점에 가서 책 겉표지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산 책들이 많아요. 제목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산 책? 이런 책들이 많은데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집에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데 또 서점을 가면 또 사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4864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해보네요. 서울에서 창원 갔다가 부산 들려서 밥 먹고 다시 서울 올라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힘들게 운전하는 남친을 위해 유유 커플 화이팅 한 번만 부탁드려요. 남친도 저도 유씨거든요.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신청합니다. 유유 커플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유유 커플 화이팅입니다. 예. 계속 운전하다 보면 진짜 졸음이 오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할 텐데, 우리 남자친구분 옆에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4864님, 그리고 남자친구분 서울 조심히 올라오세요. 4917님의 신청곡 가을방학에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4864님의 신청곡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방학에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 제 목소리 왜 이렇게 앳되죠? 되게 어린 친구가 부르는 느낌? 벌써 6년 정도 된 곡이라 그런지 들으면서 뭔가 계속 소름 아닌 소름이 돋네요. 아무튼 러브데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3709님께서 자꾸만 따라 부르게 만드는 오늘 선곡들 짱짱. 양꾸라 시작한 이후로 힘든 일들이 있어도 매일 밤 소소하게 힐링 받아요. 저도 노래 한 곡 추천하겠습니다. 두아리파의 IDGAF. 정말 꿈꾸라 선곡 칭찬이 많아서 뿌듯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따라 부르게 만드는 선곡들, 네. 혹시 러브데이도 따라 부르셨나요? 네. 아무튼,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주연님께서, 양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아까 한 4시쯤부터 윗집 강아지가 계속 짖어요. 약간 낑낑거리면서 짖는 것 같은데, 주인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걸까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집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저도 걱정이 되네요. 아까 4시부터 지금까지면 꽤 오랜 시간 집을 비우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짖고 계속 낑낑거리고 그러면 정말 걱정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일단 좀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황주연님께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그랬는지 오늘만 그런 건지 또 이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일이라기보다 조금 주인을 그리워하는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가 아닐까 싶은데 걱정이 되네요. 저도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3709님의 신청곡 두아리파의 IDGAF. 조심히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야? 이제 끝났어? 아유 고생했네. 밥은?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에휴. 내가 집에 가는 동안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오늘 글쎄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장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간 매일 밤 9시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만나봤습니다. 백승주님께서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녁이 되니 환한 달이 떴으면 좋겠어요. 제위의 Dear Moon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2부 끝곡으로 백승주님께서 신청해주신 제위의 Dear Moon 전해드리면서 저는 3부 노래 장소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 첫 곡으로 효린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8575님께서 양디 이 시간엔 늘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 그렇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 초대 손님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정지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매일 듣던 노래, 이미 가봤던 장소, 알고 있던 그 사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 노래, 장소, 사람. 토요일 3, 4부 한 사람의 주관적인 취향이 담긴 추천 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는요. 특별한 독립서점, 사적인 서점을 운영 중인 정지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이 아닌데. 정말요? 네. 어디서 저를 비스트 콘서트를. 정말요? 네. 안녕하세요. 나중에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연관이 있었어요, 한 번. 정말요? 짧게. 네. 세상이 참 좁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도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람을 위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특별한 서점을 운영 중이시라고 소개했는데요. 네. 대표님께서 직접 어떤 서점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서점은 1시간에 한 분의 손님만 받고 있는 예약제 서점이고요.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저희 서점에 방문을 하시면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나서 손님이 돌아가시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책 한 권을 골라요. 그리고 고르고 나서 그 책을 고른 이유를 편지로 써서 보내드리는 한 사람을 위한 책을 처방하는 서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책을 처방한다는 말이 되게 네. 신선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서점이라고 하면 네. 손님이 직접 가서 그쵸.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고르고. 읽어보거나 또 네, 골라서 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또 반대로 네. 책방 주인이 네.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데 그 책을 또 일주일이 걸려서 그쵸. 받게 네. 되는 네. 되게 특별하고 새로운 느낌인데 네. 이 컨셉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 서점을 열기 전에 네. 동네 서점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근데 서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디제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서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골라서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뭘 읽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애초에 발걸음하기가 어려운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좀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책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책의 재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덴마크에는 그 주치 제도가 있어서 네. 국민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주치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치의가 은퇴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 동네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에 대한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이 어떻더라. 최근에 내가 승진을 했는데 승진하고 나서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케어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렇다면 독서 주치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싶은데 최근에 내가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인테리어에 관련된 책을 처방해주고 네. 내가 최근에 실연을 했을 때는 그 실연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책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책을 처방해주는 그런 약국 같은 서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컨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약국 같은 서점. 네. 되게 신기합니다. 네. 네. 그전에는 네. 출판사 편집자 일도 하셨다고요? 제가 여기서 네. 콘서트를 갔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냐면 이야기가 또 진행이 제가 되나요? 일했던 네. 출판사에서 그때 책을 큐브 네. 책을 냈었어가지고. 전 회사. 네네. 네. 근데 그때 네. 이제 콘서트도 가서 보고 거기에 계시는 소속 아티스트 분들 책도 출간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네네, 그랬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너무. 괜찮습니다. 네네네. 괜찮습니다. 독립서점을 처음으로 낸다고 했을 때 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주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제일 추측근이 저희 남편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이 네. 계실 텐데 다들 반대하셨었어요. 요즘 책도 많이 팔리지 않고 아무래도 책 팔아서 먹고 네. 살 수 있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 심지어 예약제로 서점을 한다고 하니까 예. 엄청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용이 네. 따로 있어요. 책값 외에도 이 책을 큐레이션하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네. 1회 이용료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뭐하러 너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책을 처방받겠느냐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오히려 이렇게 떵떵 큰 소리를 해주면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네. 멋있습니다. 네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많은 손님분들께서 좀 생소하시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처음 손님을 모으기도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겁이 났었던 게 네. 이런 컨셉 자체가 처음으로 생기는 시도하는 것이었고 네. 제가 뭔가 참고할 만한 사례나 외국에서라도 조금씩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열었을 때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나서 이제 서점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서점원으로 일할 때부터 제 개인 SNS에 제가 읽었던 책 기록을 남기고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이 책이 되게 재밌어 보여서 읽다가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권씩 책을 읽게 됐는데 책과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서점을 열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첫 달은 다 그렇게 아름아름 오신 손님들이 예약을 다 채워주셨고 그래서 제 걱정과는 다르게 예약이 없어서 이렇게 걱정해야 됐던 시기는 없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사실 그렇게 책을 추천해드리다 보면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을 처방해준다. 그쵸. 라는 그 처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꽤 많은 압박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책 한 권을 골라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근데 네. 사실 사람들의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고른 책이 이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읽었던 책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한 사람이 살면서 읽었던 모든 책들을 제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아까 같이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편지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A4 반 페이지 정도. 네. 근데 제가 그 편지를 5시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받았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주변에 조언을 구했더니 이 세상에 100% 만족이라는 건 신의 영역인데 그쵸. 왜 네. 네가 그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네가 생각했을 때 너한테 이 책이 최선이야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고는 그분의 선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요즘은 조금 가벼워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제가 만나는 한 분 한 분께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골라드리기 위해서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네, 이렇게 적어주시네요. 근데 사실 네. 어떤 분이 예약을 할지 그쵸.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죠. 네. 사람마다 관심사도 다 다르기 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서적에 대한 네. 책도 읽어봐야 되고 뭐 연애에 관련된 네. 서적도 읽어봐야 되고 그쵸. 자기계발서 뭐 네. 여러 가지를 읽어봐야 할 텐데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질문 제일 많이 받았던 게 네. 도대체 얼마나 다양한 책을 읽느냐 모든 종류의 책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골라드리는 책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읽어본 책만 처방해드린다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지 않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 책이 좋다더라라고 해서 골라서 보내드릴 경우에 그건 제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처방하지 못하는 분야가 명확하게 있고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의외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안에서 골라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커버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대신에 이제 책이 아니라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때 네. 최대한 이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누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받으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어떤 책이 와도 재밌게 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1시간 동안 공감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더, 모든 책을 다 파악하진 못하지만,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네. 네. 그리고 1시간 동안 네. 책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좀 상담 아닌 상담을 네.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많아요. 것 같은데 네. 좀
부담되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떠세요? 1시간 동안 내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열었더니 책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친구한테 얘기하기에는 조금 쑥스럽고 창피한데 그렇다고 뭔가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기에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거는 제가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게 부담이 되지는 않고 네. 오히려 내가 얘기를 들어드리고 이분이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돌아가시는 게 되게 저의 보람? 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자영업을 쭉 해오셨는데 네. 슈퍼마켓이나 문구사나 분식점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면서 얘기하고 소통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손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배우는 게 많고 제가 평상시에 제 주변에서 만나지 못했던 뭐 직업, 낯선 직업이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서 저는 이 일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놀러 오세요. 서점입니다. 네,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저도 예약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 주 노래 장소 사람 특별한 독립 서점을 운영 중이신 정지혜 대표님의 노래 장소 사람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순서로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우선은 장소를 먼저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 노래를 얘기할 예정인데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하펠트의 나란 책 듣고 오겠습니다. 하펠트의 나란 책 듣고 왔습니다. 정지혜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노래, 장소, 사람 만나볼 텐데요. 먼저 장소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골라온 장소는 상수동에 위치한 1인 미용실인 장사롱이란 곳입니다. 1인 미용실. 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요? 네. 이 장소를 고르신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기는 저의 되게 굉장한 단골 미용실인데요. 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찾지 못해서 네.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엔 어디서 머리 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곳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유목 생활을 한두 달에 미용실 유목 생활. 네. 해왔었는데 네. 이제 이 미용실을 만나고 나서부터 여기가 이제 아까 1인 미용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도 저희 서점처럼 그 예약 시간에 한 분의 손님만 받아서 그 손님만을 위해서 머리를 해주는 미용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큰 미용실에 가게 되면 내가 머리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 머리 감겨주고 오고 내가 그렇죠, 이렇게 기다려야 그렇죠.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온전히 이제 저를 위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머리를 잘라주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분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음악이나 뭐 인테리어나 소품들이나 책에서 느껴지다 보니까 되게 취향 잘 맞는 친구 집에 놀러 간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머리를 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몇 년 동안 애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 이제 거의 6년 다 돼가는 것 6년이요? 같아요. 네네. 사실 6년이면 네. 해볼 헤어스타일은 다 해봤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긴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이 미용실에서 좀 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헤어스타일 같은 거 있을까요? 파격적인. 제가 여기 네. 미용실에 처음 갔던 날에 쇼컷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6년 동안 그럼 6년 한 동안 계속. 스타일 고수했는데 네. 사실 쇼컷이라는 게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다른 미용실을 다닐 때 쇼컷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얘기를 하면 미용사분이 근데 손님 얼굴형은 동글동글하셔서 쇼컷은 안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돌아왔었는데 제가 이 미용실에 갔던 날 그 이제 미용실 사장님이 되게 화끈하고 멋있는 성격을 갖고 계신데 네. 얼굴 예쁘고 이목구비 작은 아이들은 무슨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린다. 너가 하고 싶은 머리를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러면 쇼컷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헤어스타일을 통틀어서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들고. 네. 찾아보니까 네. 또 다른 미용실과는 다르게 네. 영업 중에도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다고. 네,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미용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머리 하시는 분이 바깥에서 이제 뭔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외부에서 잘 모르다가 이렇게 우연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미용실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에 아무 그 미용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 없어요. 그냥 상호명만 딱 적혀 있고. 네,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네, 그렇게. 그럼 정말 예약하신 분들 매니아층도 많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여기 코너에 출연하셨던 김민철 작가님도 여기 굉장한 단골이시고. 정말요? 네네. 여기, 예. 굉장히, 운영하고 계신 그 서점과 비슷한 컨셉인 것 같은데. 맞아요. 좀, 그런 거에서도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서점을 이렇게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의 재미를 전하는 서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미용실에서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얻었던 게, 1인 미용실? 그렇다면 1인 서점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약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힌트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장님을 저희 서점의 개국공신이라고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1인 미용실 그리고 1인 서점. 정말 두 곳 다 저는 너무 생소해서 궁금합니다. 네. 노래 듣고 나서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세훈의 뭔가 있어.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 노래, 장소, 사람 특별한 독립 서점을 운영 중이신 정지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저희 서점 운영하면서 아주 많은 이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뭉클한 기억을 만들어 주셨던 손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손님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또 그냥 서점을 운영할 때와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서점을 운영할 때 또 기억에 남는 손님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직업도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뭐 초파리를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항에서 이런 보안 검색대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되게 신선하고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한 분 한 분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어렵게 한 분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분이 기억에 남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온 손님은 제가 이제 서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점 운영하는 것에 되게 힘든 점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금전적인 부분에 얽힌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거는 어느 서점에서 사든지 간에 다 동일한 상품이거든요. 이 서점에서 샀다고 해서 뭐 페이지가 더 있다거나 이 서점에서 샀다고 해서 뭐 표지가 다르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사든지 간에 똑같은데 이제 저는 저희 서점에서 책을 알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게 읽었던 책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에 소개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그냥 순수한 즐거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책들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면,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올린 책들이 우리 서점에서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로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내가 소개를 했는데,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할인도 되고, 그다음에 배송도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서점에서 사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SNS에 올라온 소개글을 보고 인터넷으로 주문하신다거나. 근데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소개해서 올리는 거에 대한 쓸모가 있는 일일까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많은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손님께 손편지를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손편지 내용이 굉장히 그 당시에 제가 하던 고민에 해답이 되고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손편지 내용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때로 튼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용의자 X의 헌신 중에서
이런 서점원도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도 일할 수 있구나, 매일 성실히 책을 읽고 올려주시는 글들을 보며 많은 날들을 위로받았어요. 맨 위에 적은 문장처럼 튼실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지혜님과 지혜님이 운영하시는 서점은 존재 자체로 제 삶의 일정 부분을 구원했다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분들에게도 그런 존재리라 믿어요. 책을 통해 소개해주신 글과 사람과 세상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흥미로워서 저는 역시 세상엔 재밌는 것들이 참 많고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 5글자를 전하려고 편지를 시작했어요. 네, 이런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요. 네. 받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의 쓸모 중에서 눈에 보이는 쓸모도 있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쓸모도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서점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편지 받으시고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열했어요. 네. 또 그때 그 마음과 네, 여러 네. 가지 힘들었었던 네, 감정들이 맞아요. 이렇게 함께 겹쳐지면서 네. 오열까지. 네. 근데 정말 눈물이 날 만한 그쵸. 네,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제가 이 편지를 받았으면 저도 팬레터 같은 걸 이렇게 네. 받다 보면 가끔 정말 코끝이 찡해질 정도로 그쵸. 네, 그런 편지들을 많이 주세요. 네. 특히 뭐 해외 활동을 나갔을 때 해외 팬분들께서 정말 삐뚤빼뚤한 손을 네. 이렇게 한글로 정말 오타도 많고 네. 사실 몇 번 읽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뿌듯해지고 또 감동스럽고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 손님께서는 네. 자신의 삶을 네. 일정 부분 구원했다고 네. 적으셨는데 네. 그러고 보면은 정말 책 한 권이 네. 누군가의 삶 또는 인생을 그쵸. 정말 바꾸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건가요? 어떤 아니요. 책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분한테는 책 처방 손님은 아니셨고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SNS에 올리던 그 글을 보고 한 5년 전부터 그걸 네. 꾸준히 보고 계시던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서점을 열었을 때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쓸모가 있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우리 서점에서 책을 팔아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새로운 책 한 권을 만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책과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서점을 네. 찾아오는 손님분들에게 네. 꼭 해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저는 책 안 읽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의외로 오시는 분들 중에 고민을 갖고 계신 게 대부분 저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만 읽어서 편식해서 고민이에요. 고전이라든지 좀 이렇게 필요한 책들도 읽어야 되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만 읽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책을 꼭 완독을 지금 뜨끔해가지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완독을 못하고 항상 읽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게 걱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 많이 오세요. 네. 그럼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완독하지 않으셔도 되고 좋아하시는 책만 실컷 읽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재밌어야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추리소설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추리소설만 읽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내가 지금은 추리소설이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이 책들을 너무 재밌게 읽다가 나중에 뭐 40대가 되거나 50대가 됐을 때 또 어떤 다른 분야의 눈을 떠서 읽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해보면은 음악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내가 맞아요. 10대 때 좋아했던 음악을 죽을 때까지 듣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책에만 유독 좀 엄격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은 좀 공부를 위한 것이고 좀 지적이어야 되고 배움을 위한 거니까 즐기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책도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오래오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추리소설만 좋아하는 저로서 정말 좋은 처방을 받고 네. 마음껏 추리소설을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릭남의 Bravo My Life. 에릭남의 Bravo My Life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서점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가끔씩 되게 지치고 힘들 때 네. 책으로 처방받듯이 네. 노래로 처방받을 수 있다면 이제 제가 주로 힘들 때 자주 듣는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힘들 때 처방받을 수 있는 노래를 골라왔는데요. 네. 소라의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라는 곡과 네. 이어지는 트랙의 그래서 더 아름다워라는 두 곡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불완전함에 대하여라는 곡은 노래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사람들 목소리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떨 때 자기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게 돼?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뒤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는 이럴 때 실망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형식으로 채워지는데 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가끔씩 자기가 되게 작게 느껴지는 날이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못났지? 하는 날이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나와요. 이럴 때 나는 실망해, 이럴 때 나는 실망해라고 하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돼서 참 좋고 이 다음 트랙으로 이어지는 곡이 그래서 더 아름다워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이 노래 가사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지칠 때도 있고, 못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되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 두 곡을 연달아서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못난 나도 괜찮고, 가끔씩 이렇게 작아지는 날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노래여서 네.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네. 누가 그 대표님께 네. 어떨 때 자기 자신에게 많이 네. 실망하게 돼? 네.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즘도 되게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스스로에게요? 네. 왜요? 매일 실망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주의가 되게 심해요. 아까 편지 5시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를 잘해야 된다는 네.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너무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이어서 그럴 때 이제 저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못난 이지혜야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자책을 하신다고요? 네, 자책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되게 약간 양가적인 면이 이러면서 또 웃긴 게 성격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을 벌일 때 꼼꼼하게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거 해볼까? 우리 이거 해볼래? 약간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는 타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의 진행 과정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그걸 수습해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고 나는 왜 이런 걸 미리 계산하지 못했을까? 되게 아이러니한 되게 일을 즐겁게 다가가서 네. 완벽주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을 새로 벌였는데 네. 벌이다 보니까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또 이렇게 막 주눅이 들어 있으니까 네. 친구가 하는 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초에 내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 뭔가를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거를 뭔가가 이렇게 완전히 준비가 되기 전까진 던지지 말자. 네. 왜냐면 항상 너무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걸 못하게 됐을 때 너무 미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애초에 입을 잠궈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 그거가 너의 장점이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내가 그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수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내 성격이 별로야 앞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고쳐야겠어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을 닫지는 않고, 네,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되, 네. 대신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피하지 않고, 네, 좀 이렇게 잘 수습하는 제가 되고자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약간 자기 자신에게, 네. 정말 잘했어. 라고 느낄 때, 만족스러울 때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완벽주의자분들은, 네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그쵸.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정말 그쵸. 만족스럽거든요. 저는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편지를 받았을 때나 네. 아니면 제가 이제 책을 처방해드렸는데 네. 저한테 이제 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 책 덕분에 뭐 이런 걸 하게 됐어요. 이 책이 참 큰 위로가 됐어요라고 하면 역시 잘했어. 5시간 동안 편지 쓴 보람이 있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만족감을 느끼면 그 다음엔 5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그 메비우스의 띠처럼 맞아요. 쓰는 동안 괴롭고 쓰고 나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행복하고. 네, 맞아요. 그러고 또 다시 5시간을 네. 편지를 쓰게 네. 되고.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추천해주신 노래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내가 뭔가 작아지는 날. 내가 나한테 실망하게 되는 날, 그런 날, 이렇게 방에서 조용하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위로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지혜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소라의 그래서 더 아름다워 듣고 오겠습니다. 정지혜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소라의 그래서 더 아름다워 들었습니다. 정말 위로가 많이 되네요. 네. 많은 분들도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는 사적인 서점 대표님 정지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꿈꾸는 라디오를 고등학교 때 네. 되게 많이 들었었던 프로였는데 네.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가 나중에 서점 주인이 돼서 나오게 될 거라고는 고등학교 때 저는 상상도 못했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장소, 그다음에 사람, 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노래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효섭의 꿈꾸는 라디오. 6월 16일 토요일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지막 곡은 존박의 네 생각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제 꿈에 놀러오세요.